다음 정치권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요즘 연일 권역별 비례대표와 야권이 주장하고 있죠. 야권이 이걸 주장하고 있는 이유는 권역별 비례대표를 전국에 한 5개로 나누어서 하게 되면 호남에서는 야권이 여권에 내줄 의석이 좀 적고 영남에서 야권이 확보해야 될 의석은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당의 손해입니다. 그것은 호남에서는 여당의 지지율,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10% 미만으로 나오기가 쉽고, 그래도 영남에서는 가끔씩은 당선이 되고 야당 후보가요, 또 전체적인 지지율도 20, 30%에 근접하기 때문에 야당이 한 서너 배쯤 유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데요. 자, 오픈 프라이머리는 결국 현역의 기득권을 갖다가 보장해 주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역선택의 우려도 있고 헌법에 위반이 된다 해서 반대하던 야당이, 자, 오픈 프라이머리를 우리가 받는 조건으로 너네도 권역별 비례대표를 달라, 받아라. 자, 김무성 대표는 검토는 하겠지만 어렵지 않겠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정치가 장사판이라는 것은 여기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새정치연합이 오픈 프라이머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김무성 대표가 제안했을 때 일거에 거절을 했고 위헌 요소가 있다 했는데, 이제는 선관위가 내놓은 권역별 비례대표를 안으로 내놨죠. 선관위가 당신들이 받는다면 우리는 오픈 프라이머리도 받겠다. 자, 위헌적 요소가 있고 현역 기득권을 보장한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그때 일단 거부해 놓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아니 뭡니까, 권역별 비례대표가 우리한테 유리하다, 자, 이거 내밀 거니까 두개 바꿔치기 하자. 그리고 선거구 문제도 동시에 결정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도 체면이 있으니까 의원 정수는 그대로 현역 제대로 300명을 유지하자 이러는데요. 그러려면 지역구 의원이 현재는 246명인데 지역구 의원을 200명, 비례대표가 현재 54명인데 100명으로 선관위는 2대1 정도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하는 게 맞다라는 초안을 냈죠. 자, 이렇게 되면 지역구에서 집에 가야 될 사람이 무려 한 44명 정도 됩니다. 54명이요. 246명이니까 46명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집에 가는 일을 하겠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결국은 정수를 늘리려고 할 텐데요. 자, 지금 국회의원들의 관심은 국민을 위한 것도 아니고, 또 솔직히 말하면 당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김무성 대표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한 이유가 지금 현재 당의 현역 의원이나 또 당협위원장이라고 부르는 그 지구당 위원장들은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기를 다 원하죠. 그럼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해주게 되면 본인이 앞으로 총선에서 뭐 친박이나 청와대의 공천에 관련된 논란도, 자, 오픈 프라이머리 하기로 야당과 합의했고 뭐 지역의 구민들이 다 와서 뽑는 게 제일 민주적 아니냐, 그러니까 나눠 먹기라든지 친박 친이 뭐 선거 공천 개혁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손 떼라. 그러면서 현재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갈 거니까 너네들은 다 찬성하지 하면 다 찬성합니다 이럴 거예요. 이렇게 하자라는 거고, 새정치연합은 그냥 우리 권역별 비례대표로 하면 영남에도 의석이 많이 생기고 하니까 우리가 이득이 되고, 의원 숫자는 뭐 이야기 하다 보면 좀 늘어나겠지. 그러면 지역구는 그대로 유지되는 거고 우리한테 선거가 유리해지니까 그렇게 하자. 근데 저쪽에서 오픈 프라이머리 이야기 하니까 일단 거부는 해놨지만은 뭐 거기도 현역이 다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새정치연합도. 그러면 여당이 주장하고 여당과의 협상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어 받았다, 이렇게 받아버리면 현재 뭐 현역 물갈이, 3, 4선 물갈이, 5선 물갈이, 뭐 어려운 적진으로 나가라, 이런 부분도 해결할 수 있는 요소도 있고, 그러니까요, 서로가 서로 가려운 데를 말 못하는 거를 각자 긁어주는 겁니다. 자, 이거 좀 더 가면요, 저는 여당이 받을 수도 있다고 봐요. 의원 정수를 늘리면서. 자, 야당 보고 몇 석 더 던져주는 대신에 여당도 유리한 방향으로 이 선거구 그 획정에서 뭘 잡으려고 하겠죠. 또 꼼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뭐 오픈 프라이머리가 정치 개혁이고 권역별 비례대표가 개혁이고 영원한 문제가 완화된다. 권역별 뭐 비례대표라면 영원한 문제가 완화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러지 않다고 봅니다.
영원한 문제가 완화되려면 정치권이 근본적으로 황골탈퇴해야 영원한 지역 갈등이 극복됩니다. 그전에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 국민들이 눈을 똑바로 뜨고 국회의원이 숫자를 300명에서 1명이라도 늘릴 때 무조건 국회의원 1인당 한 7억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자기 월급과 보좌관 월급, 사무실 운영비 그 부분을 깎아야 됩니다. 이 부분에 단단히 기억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어제 박상천 전 민주당 대표도 지냈죠. 한국 야당의 원로신데요. 이분은 뭐 명대변인, 한때 검사를 지내고 박이태 전 국회의장과 더불어 박상천, 박이태가 대변인을 할 때 한국의 정치가 가장 품격이 있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한때 명대변인으로 이름을 날렸고, 한 번은 저하고 기억은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받아온다 해서 국회에 나가라 해서 성남공항에 환송을 나가라 해서 저도 그때 나갔는데 박상천 의원이 저보고 당신 경선이 있었는데 당의 지도부 그때 나 안 찍었지 하고 직접적으로 저 앞에서 공박을 하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는 다른 선거에 안 나오실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하면서 서로 간에 논박도 했는데 그래도 속에 있는 걸 감추지 않고요. 화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멋진 분이었습니다. 좌우간 이분도 사실은 친노가 득세하면서 정치적 수명을 일찍 접은 안타까운 분입니다. 어제 이분의 상에 거의 비주류들이 다 야권에 왔는데 윤석민 의원이 때맞춰 왔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이 하나 있죠. 임채정, 손학규, 그 다음에 이재정, 그 다음에 대구의 김부겸 전 의원, 그 다음에 유승민, 이런 신기남, 이런 분들이 같은 이 상에 앉았는데 여기에서 창당 하나 해도 되겠네. 그리고 중도 비주류들이 창당을 여야에서 모여서 해도 되겠네. 이런 이야기였겠죠. 자, 지금 야권 내부에는 정말 수많은 갈래의 신당 창당 흐름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신당 창당을 하자는 사람들의 가장 문제는 뭔가 하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다느냐, 즉 누가 주도해서 위험부담, 정치 생명이 끝날 수 있는 위험부담을 각오하고 신당을 창당하느냐, 이 문제에서 서로 간에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것은 끓입니다. 내가 먼저 나 탈당하겠다 하고 이래서 이런 신당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 있는 전정배 의원이나 그리고 옛날 민주당의 이름을 차지하고 있는 그 민주당이라는 당, 이런 당에 있는 사람은 빨리 안에서 나오기를 바라죠. 근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또 꾸준히 그냥 눌러 앉아서 때를 기다리면서 그냥 탈당할 것처럼 연기만 피웁니다. 왜 이런가 하면 과거에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를 해라, 내지는 노무현 대통령 인정하지 못하겠다 해서 후보 단일화 협의회라는 게 만들어졌고 그 중에 일부가 탈당을 했고 저도 원회에 있었습니다만은 원회 대표격을 맡아서 탈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탈당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나중에 정치를 접게 되거나 아주 곤욕을 치렀습니다. 정치 보복성 조사도 받고 깜빵도 가고 한 분도 있죠. 그래서 야권에서 그 뒤로 먼저 뛰쳐나가면 큰 무리하고는 다르게 먼저 뛰쳐나가면 개고생을 한다. 그래서 열린우리당에서 그 노무현 대통령 열린우리당이 만들어졌는데 2년도 되기 전에 열린우리당이 노무현 대통령 지지가 너무 떨어지고 여당의 지지가 떨어지고 이래 되니까 전부 거기에서 탈당을 하는데 그때 우스운 꼴이 벌어졌습니다. 개별적으로 탈당을 하는 게 아니라 100명쯤 되는 사람이 신당을 만들어서 탈당을 했습니다. 그게 그 당인데요. 열린우리당하고 만들어진 당시 이름도 잘 모르겠습니다. 신민주당인지 결국 그 이름은 대통합 민주신당으로 정동영 후보를 뽑고 끝이 났는데요. 물론 대선은 패배했죠. 자, 한 당을 탈당하는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수십 명이 움직이면서 결국은 나가서 비슷한 정당을 또 만드는 행태의 탈당. 그건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이 다 나갔기 때문에 굳이 탈당할 필요도 없는 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야당에 아마 제가 볼 때 신당 창당의 흐름은 한 석 달은 더 가야
결론이 날 거라고 보고, 하지만은 지금 이 상가에서 나왔던 흐름들을 보면 손학규 대표가 그 자리에 왔지 않습니까? 전 손학규 전 대표가 결국 야권 진당 창당의 흐름에 올라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결정하면 여론의 문매를 맞고 정계 응기한다는데 또 정치 욕심을 가지고 나왔다. 너무 늦게 결정을 하면 타이밍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조경태 의원이요, 안철수 의원 보고 신당을 만들자는데 뭐 둘 다 부산이고 명분은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안철수 의원요, 여태까지 스타일로 보면 절대 빨리 결정할 사람이 아닙니다. 자, 소득도 없는, 이제는 언론의 뉴스에서도 사라져버린 국정원 해킹을 뭐 대응한다고 국민정보지키기 위원장을 덥석 물어서 맞는 안철수 의원의 정치력을 보면요,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 이 신당 창당의 흐름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기는 저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정치는요, 때로는 절벽으로 떨어지더라도, 문을 열고 나갔는데 바로 절벽이더라도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만이 결국 성공해서 큰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